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꿀팁남 TV의 꿀녀 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꿀남 길건우입니다. 오늘 네. 주식과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세금. 주신다고. 세금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아요. 네. 생각나는 뭐 말들 없어요? 세금 세금? 관련된? 네. 말들이요? 네.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 전에 이야기도 안 해주시고 사전에. 이런 게 있대요. 확실한 거는 죽음이랑 세금밖에 없다. 그러니까 죽거나 세금은 뭐 이제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고요. 좀 맞아요. 웃긴 말도 있어요. 태어나니까 세금 천국. 아, 요즘 세금 많이 내잖아요. 맞아요. 이 네. 세금은 뭐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뗄래야 뗄 수도 없고요. 네. 주식이랑 또 세금도 뗄래야 뗄 뗄 수 수도 없는 사이. 맞습니다. 세금의 종류가 많아요. 네. 주식과 관련된. 뭐 있을까요? 일단은 거래를 하면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거래세. 거래세, 네. 그다음에 양도세. 양도세. 팔면 내야 되는. 배당, 배당소득세. 또 뭐가 있지? 증여상속. 증여상속. 네, 오늘은 이 5가지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첫 번째가 거래? 거래세. 네. 현행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지금? 잘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0.25% 정도 되고요. 네. 앞으로 한 23년까지 세금을 많이 내린대요. 그래서 한 0.15포인트까지. 네. 한 0.1% 정도 내린다라고 하니까. 근데 거래세 자체가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글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없는 게 좋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않아요? 그래야지 활발한 거래를 해서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가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낮춘다라는 건데 앞으로 꾸준히 낮아질 거예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이 거래세 자체는 걷거나 굉장히 적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네. 계속 낮아질 예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네. 양도소득세는 뭘까? 말 해석해 보자면 그대로 양도할 때 내는 세금. 내가 여기로 주면 세금 내는 거. 네. 그러니까 팔 때 내는 거. 거래할 때 내는 게, 살 때도 세금 내는 게 거래세. 네. 양도소득세는 팔 넘길 때. 때. 그렇죠.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가 뭐 문제가 많긴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예요. 일반 양도소득세와 또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나오는 화제가 됐던 이야기요? 네, 대주주 양도소득세죠. 그죠, 대주주죠. 예. 그래서 대주주의 요건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이슈가 됐었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15억에서 아니죠. 15억에서 맞네요. 2019년 12월 기준이 대주주 요건이 15억에서 10억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5억이 줄었잖아요. 네, 근데 네. 이때 당시에 코스피 시장에서만 7년 만에 최대치인 3조 8천억 개인 매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시장 흔들릴 수 있다. 정말 많이 빠질 수 있다. 코스닥까지 포함하면 5조 원이 빠진 거예요. 근데 15억에서 10억 가는데. 근데 그걸 3억으로 낮추다니.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매물이 나올 거니까 그것 때문에 말들이 정말 많았고. 근데 더 문제가 있었어요. 가족 구성원 다 합쳤을 때. 그렇지, 합산이다. 이 장난하냐? 그래서 그거 있었잖아요. 우리 3전 샀는데 이번 추석 때 할아버지 만나면 합산해. 할아버지 얼마 사셨어요? 삼성전자 들고 계시죠? 빨리 말씀하세요. 이게 있었다고. 정말 이슈가 많았어요. 근데 네. 이제 아까 거래세 얘기하듯이 세율을 자꾸 낮춰줘야 네. 사람들이 이제 거래가 활발해지거든요. 그래서 10억 원을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대주주의 요건이 이제 금액도 있지만 주식 지분도 있어요. 네. 1%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 1%. 코스닥은 2%. 1% 가지고 계시는 거 있어요? 갖고 싶다. 열심히 가져서 대주주 요건 한번 대보시기를 네. 희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이제 원래는 국내 주식은 소액 주주들은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저 같은 우리들 같은 네. 주린이 포함해서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1%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저희도 대주주 요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종목당이니까. 네. 그래서 안 되는데 소액 주주는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하지만 23년이 되면 있어요. 23년간 보유하면? 아니요, 2023년 이후가 2023년 되면 오케이. 이후가 되면은 3억 원을 기준으로 네. 그때까지 열심히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빨리 치고 빠지세요. 3억 원이 넘어가면 25%, 네.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은 게 공제금 5천만 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문제는 없다. 2023년까지.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국내 주식 얘기했으니까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네. 그래서 22%. 배당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배당 소득세도 있죠. 근데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공제 비율이 250만 원. 네. 근데 손익 합산. 그래서 이제 특히 연말이 되면 네. 이제 11월, 12월이잖아요. 이제 손익 합산해갖고 250만 원 안 넘게 미리
손절하시거나 환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을 잘하면 우리의 수익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양도소득세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네. 방금 배당소득세 얘기했는데 배당 받으면 세금 내야 돼요. 몇 프로? 몇 프로예요? 15.4%. 15.4%. 배당을 못 받는다. 세금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정해져 있는 거라 네. 어려울 게 없어서 패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았어요? 증여, 증여랑 상속. 상속. 네. 자, 여기서 질문. 증여세랑 상속세랑 차이가 뭘까요? 약간 또 이렇게 말이 조금 물어보니까 아리까리하네요. 이게 좀 비슷해. 뭔가 네. 증여, 네. 증여. 네. 상속은 그러니까 이게 받는 사람, 주는 사람 입장인 건가? 쉽게 설명하면 살아 있을 때 주면 증여, 죽어서 주면 상속. 그렇구나. 이제 쉽게 이해가 가셨을 네. 거예요. 그러면 세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증여세 세율이랑 상속세 세율이랑 다르죠. 같아요. 같아요? 같아요? 같아요. 근데 이게 항상 현재 가치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증여라는 건 뭐냐면 주식 가치가 우리는 결론은 우상향을 하잖아. 그러면 살아있을 때 주면 지금이 저점이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율은 똑같지만 평가 금액이 작으니 이때 주는 게 실질적으로는 금액을 아낄 수 있다. 네. 라고 해서 이제 증여가 이슈가 많이 되는 건데 사실은 똑같습니다. 네. 몰랐네요. 근데 모르시는 분 많아요. 어휴. 증여 세율도 있어요. 세율 아세요? 아니요. 네, 증여 세율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금액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네. 뭐 1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10%. 10%. 네, 1억에서 5억은 20%. 네. 그다음에 5억에서 10억은 30%. 그다음에 10억에서 30억 40%, 30억 넘는다. 50%. 50%. 네, 해서 세율을 책정이 된다. 네. 근데 이제 30억이 넘어가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주식 가치가 지금 한 10억 정도 돼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주식장이 별로 안 좋았죠. 그렇죠. 손해를 많이 봤죠. 그러면 이때 잽싸게 증여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네. 왜냐면 바닥 기회네. 찍었으니까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증여를 하는 경우도 그때 증여가 많았겠어요? 정말 많았죠. 근데 이제 증여에 방금 이제 기업 저희가 얘기하다가 얘기했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가업 승계 특례 조항도 있어요. 어렵다. 그게 뭔 어렵죠. 말이야? 쉽게 네. 설명하면 내가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10년 이상 운영을 했어요. 네. 그리고 10년 이상 우리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 회사를 만약에 승계할 때 세금 내고 못 내고 해봐요. 남는 게 그러면 없어. 남는 게 없어. 제대로 승계가 안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60세가 넘고 자녀가 19세가 넘으면 방금 요건 10년 이상 네. 되면은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30억 넘으면 원래 50%였어요. 네, 그니까요. 20%. 20%로 감면. 네, 감면해서 넘겨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게 뭐 좋은 조건으로 넘겨줄 수 있다라는 네. 것도 있고요. 이제 증여세를 얘기하다 보면 공제 금액이 나옵니다. 네, 공제 금액이 뭘까요? 공제 금액. 어려운 공제. 단어 오늘 많이 나오네요. 너무 지금 머리가 좀 아파요. 이따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공제금액. 이게 소득 공제. 소득공제. 그러니까 세금을 우리가 다 내도 네. 결론은 소득 공제를 하면 공제준다. 돌려받죠. 네. 그러니까 너 요 정도는 우리가 퉁쳐줄게. 쓴 걸로 해줄게. 이 보정을 해주는 거야. 네. 그게 이제 공제 금액인데 공제 금액도 다 다릅니다. 뭐 미성년자 다르고 성년 다르고 배우자 다릅니다. 네. 이런 표들은 숫자 안 외워도 돼요. 배우자는 하나. 어떻게 돼요? 배우자가 지금 정확히 얼마였더라? 6억 원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성년이다 5천, 미성년자 2천, 네. 직계 존속 5천,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세금 안 내도 돼요. 공제해준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꿀팁이잖아요. 네. 자, 미성년자 자녀가 있습니다. 물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 딱이잖아요. 어차피 주식 시장이 그리고 요즘에 그 미성년자 주식 계좌 그 등록수가 굉장히 네. 많아졌대요. 미성년자들이. 네.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이 좋으니까 미성년자들도 부모들이 증여세 2천만 원까지 세금 안 내도 돼? 네. 미리 주고 거래를 하는 거죠. 자, 미성년자가 주식 거래 계좌 만드는 방법 알고 계세요?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즘에는 솔직히 다 비대면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뭐 사진 찍고 뭐하고 하면 돼요. 네. 근데 미성년자는 대면. 대면으로 네. 직접 가서. 네, 증권사 가야 돼요. 근데 부모랑 손잡고 가야 돼요. 요즘에 고등학생들이 많이 간대요. 그래요? 그냥 가서 만들어주세요 하는데 안 됩니다. 부모 손잡고 가셔야 되고요. 뭐 초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그다음에 미성년자 도장, 그다음에 네. 부모님 신분증 이런 거 지참하시면 계좌 만들 수 있고요.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세금을 안 내니까 미리 물려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 상속세. 네.
상속세는 똑같다 그랬잖아. 네. 현재 가치 기준. 그니까요. 네, 근데 상속세 하면 요즘에 이슈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뭐요? 삼성. 그러네.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네, 기사들 많이 정말 봤습니다. 어마어마해요. 네. 그러니까 30억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최고 세율 50%예요. 삼성이 뭐 최고 세율이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때 현재로만 보니까 얼마냐면 18조예요. 이건희 삼성구 고 18조. 이건희 회장 보유 주식 규모가 18조예요. 네. 상속세 예상 금액이 10조 6천억 원입니다. 10조 6천억. 네. 네. 근데 주식 세율 아까 제가 50%라고 했죠. 최고 네. 세율. 근데 여긴 60%예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최대 주주 또는 특수 관계인 주식 평가는 평가액에서 추가로 또 20% 할증이 돼요. 네, 그래서 최대 10조를 내야 되는데 10조. 10조. 나라에 10조 내야 돼. 10조. 네. 우린 좋지만 이거 어떻게 낼 거야? 네. 그러니까요. 한 번에 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쪼개서 내겠죠. 예. 그거를 방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연부연납이라고. 연부연납.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네. 이제 구 LG 구본무 회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서 세금이 얼마냐면 9,215억 원을 내야 돼요. 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마어마하죠, 여기도. 네. 근데 이거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을 해서 5년간 분할 납부 현재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이슈는 이거죠. 상속세 이슈는 삼성이 이거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러니까. 네. 왜냐면 주식을 팔아서 마련하기는 없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 지배 구조가 바뀔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뭐 대출할 거다. 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세금이랑 주식과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투자 수익률과 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세금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 뭐 다른 뭐 종류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의미로 주식과 세금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머리 아프기도 한데 세무사 가도 되겠죠? 갈까요? 세무사 네, 가서 그냥 좀 돈 주고 세무사 구하시는 게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제일 좋을 수도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 빨리 맞추셔가지고 네. 도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주식과 세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말 궁금하신 세금에 대한 그런 궁금증 많으셨을 텐데 좀 좋았습니다. 해결됐을까요? 네, 해결됐습니다. 다음 주 저희 네.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